하윤이 그 애는 내 딸이야, 은자야. 순간 공기가 무너졌다. 은자의 귀에서는 맥박 소리만 들렸다. 무슨 소리야? 내 딸은 죽었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이병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었다. 은자는 절규했다. 그럼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랑 결혼하려 했단 말이야? 숨도 눈물도 모든 것이 고통이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은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이어서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울 외곽 연립주택 2층. 이곳이 은자가 30년 넘게 살아온 보금자리였어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은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현수를 위해 아침을 차려야 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사온 달걀과 김치, 그리고 밥이 있었어요. 간단한 아침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리는 것이 은자의 일상이었습니다. 달걀 부침을 부치는 동안 기름 타는 소리가 조용한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이런 평범한 소리들이 은자에게는 일상의 위안이었습니다. 현수야, 일어날 시간이야. 아들 방 문을 두드리며 은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30살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은자에게는 어린 아이 같았거든요. 이혼 후 홀로 키워낸 아들, 그것이 은자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빠 없이 자란다고 주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지만 현수는 정말 반듯하게 자라줬어요.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세수를 하고 나온 현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현수는 정말 괜찮은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IT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은자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제 늦게 들어왔더라. 야근했어? 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요. 그런데 엄마, 오늘 일찍 들어올 것 같아요. 같이 저녁 먹어요. 현수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은자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수는 정말 성실한 아이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썼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늘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도 오늘 복지관 일 있지? 몸 조심해요. 요즘 감기 도는데. 응, 알았어. 너도 점심 꼭 챙겨 먹고 도시락 쌌으니까 챙겨가.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 은자는 홀로 남은 집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텅 빈 집은 적막했지만 현수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 외롭지는 않았어요. 구청 복지관에서 조리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은자의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때로는 버거웠지만 그래도 아들과 둘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던 은자의 마음에 문득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6년 전 딸을 낳았던 그날의 일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은자를 구박했습니다. 남편조차 등을 돌렸고 결국 그 어린 생명을 지킬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혼자 출산하던 그날의 고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 그 애만 없었어도 내가 이혼은 안 당했겠지. 아니야, 그 애가 죄는 아니었는데 내가 못 지켜준 거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과 후회가 은자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시댁 식구들이 아이를 본 적도 없다며 유산이라고 속였던 일, 그리고 그 작은 생명을 어디론가 보내야만 했던 절망감. 그 모든 게 아직도 은자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지나간 일을 후회해봐야 소용없었거든요. 복지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은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풍경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복지관 건물을 바라보며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었는데 은자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꼈거든요. 특히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자 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어르신들이 은자 씨 음식을 제일 좋아하신다니까요. 동료가 격려의 말을 건네자 은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현수가 자랑스러워할 엄마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일하는 동안에도 현수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요즘 연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자는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현수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은자에게는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하며 현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오늘은 아들이 일찍 온다고 했으니까요. 저녁 7시 현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아들의 얼굴에는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은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좋은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현수가 식탁에 앉으며 밝게 말했습니다. 은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이었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온다고 해서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었어. 맛있게 먹어. 은자는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현수가 평소와 다른 것 같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일찍 왔어요. 현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자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이렇게 정중하게 말할 때는 보통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였거든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에요. 회사 일은 아니고. 사실은 여자친구 얘기예요. 현수의 말에 은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들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래, 그 친구 얘기를 해보려고? 네, 사실 사귄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 엄마께 제대로 소개를 못 드렸잖아요. 이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엄마께 소개하고 싶어요. 현수의 말에 은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건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을 빼앗기는 것 같은 섭섭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 어떤 친구인데? 뭐 하는 애야? 직장도 괜찮고 성격도 정말 좋아요. 엄마가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현수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은자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건 또 다른 의미였거든요. 이름이 뭐야? 이하윤이라고 해요. 나이는 29이고요. 순간 은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하윤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왜인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성씨가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하윤? 네, 왜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현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은자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아니야, 그냥 예쁜 이름이네. 그죠? 사람도 정말 예뻐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해요. 엄마를 정말 뵙고 싶어 해요. 현수가 신이 나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친구에 대한 자랑이 끝이 없었어요. 은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만나보자. 어디서 만날까? 집에서 식사하는 게 어때요? 하윤이가 엄마 음식을 정말 먹어보고 싶어 해요. 현수의 제안에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 만나는 게 편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은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은자는 계속 뒤척였어요. 이하윤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왜 그 이름이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은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기뻐해야 할 일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평소보다 더 기분 좋은 모습이었어요. 어제 여자친구에게 엄마와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나 봅니다. 아침을 먹으며 현수는 하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시작했어요. 엄마, 하윤이가 정말 요리도 잘해요. 이번에 같이 만들어 볼까 했는데 어때요? 그래, 그럼 같이 준비하자. 은자는 밝게 대답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 그 여자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복지관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은자는 계속 이하윤이라는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 이름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혹시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건 아닌지 기억을 되짚어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계속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은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2시 현수와 하윤이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자는 아침 일찍부터 집 청소를 하고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자리라 긴장이 되었거든요. 엄마, 하윤이에요. 현수가 밝게 소개하자 하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키가 적당하고 단정한 옷차림의 하윤은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와 단아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하윤입니다. 평소에 현수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꼭 뵙고 싶었어요. 하윤의 정중한 인사에 은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하윤이 건넨 작은 선물 봉투를 받으며 은자의 마음에 다시 그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이런 것까지 준비할 필요 없었는데. 어서 앉아. 현수 오빠가 어머니께서 홍삼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하윤의 세심한 배려에 은자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그런지 모르게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윤아,
뭐 하는 일인지 궁금하더라. 저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사로 일하고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윤의 대답에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아이구나 싶었어요. 현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 은자의 질문에 하윤은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해외 주재원으로 일하시고 계세요. 한국에는 잘 안 들어오시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하윤의 말에 은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반듯하게 자란 것을 보면 대견했습니다. 그렇구나, 힘들었겠네. 괜찮아요. 아버지가 잘 키워주셨거든요. 그런데 하윤이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했어요. 이게 저희 아버지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인데 은자가 사진을 받아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얼굴은 30여 년 전 은자를 버리고 떠났던 남편 이병호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자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거든요. 현수도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다가왔어요.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은자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전 남편의 딸이라니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진이 좀 오래되어서 화질이 안 좋죠? 아버지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윤이 사진을 다시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은자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이병호,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매와 코, 입술 모양은 그대로였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현수가 걱정스러워하자 은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하윤에게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그럼 좀 쉬세요. 제가 부엌일 도와드릴게요. 하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은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하윤을 보며 은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착하고 예쁜 아이인데 하필 이병호의 딸이라니. 부엌에서 하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은자는 계속해서 하윤을 관찰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병호를 닮은 부분들이 보였어요. 눈썹 모양이나 웃는 방식, 말하는 습관까지도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건 아니죠? 하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은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 아까 사진을 보실 때 표정이 뭔가 아시는 분을 본 것 같은 표정이셨거든요. 하윤의 예리한 관찰에 은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 별일 아니야. 하윤은 은자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은자는 이 상황이 더 이상 복잡해지기 전에 어떻게든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은자는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윤과 현수가 행복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이 모든 상황이 악몽같이 느껴졌어요.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 잔혹했습니다. 하윤과 현수가 돌아간 후 은자는 홀로 남은 집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이병호의 딸이 자신의 아들과 연애를 하고 있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은자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30여 년 전 그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을 때 다른 여자와 새 가정을 꾸렸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물이 이렇게 자신의 삶에 다시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은자는 친한 동창인 미숙을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미숙은 은자의 오랜 친구였어요. 무거운 마음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숙아, 나 정말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미숙이 떡을 빚으면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자는 깊은 숨을 고르고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하윤이 이병호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자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나도 믿기지 않아. 근데 분명해 사진을 봤는데 틀림없이 그 사람이었어. 은자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말없이 은자를 바라보더니 진지하게 입을 열었어요. 은자야, 그 애가 죄는 아니지. 근데 내 속 다 상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말이야. 미숙이 말을 멈추고 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 같은 거 생각하지 마. 똑같이 망가질 거야, 그러면. 미숙의 충고에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복수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 주간 내내 은자는 하윤에 대해 몰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하윤의 직장과 경력을 찾아봤고 구청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도 확인했어요. 모든 정보가 하윤이 이병호의 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병호, 그 사람이 잘 키웠네. 하윤의 이력을 보며 은자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간병사라는 직업을 통해 남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 주변 평판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하윤 자체를 미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한편 현수는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계속 의아해했습니다. 하윤을 만난 후로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엄마, 하윤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저녁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괜찮은 애 같더라. 예의도 바르고. 그럼 왜 그날 이후로 계속 이상하세요?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현수의 예리한 지적에 은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가는 현수가 더 의심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우리 현수가 결혼하면 나 혼자 남을 것 같아서 그런가 봐. 은자의 말에 현수는 어머니 곁에 다가앉았습니다. 엄마 결혼해도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멀리 가지 않을 거고 자주 찾아뵐 거예요. 현수의 따뜻한 말에 은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착한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복잡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하윤이 혼자 은자를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은자는 놀랐지만 하윤을 집으로 들였어요.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하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은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하윤의 말을 기다렸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서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늘 죄책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윤의 말에 은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헤어진 가족 얘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슬펐을까요? 하윤의 순수한 질문에 은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병호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수 오빠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니께서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해요. 하윤의 진심 어린 말에 은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내 어머니, 너는 정말 좋은 아이구나. 은자가 하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은자는 이 아이가 이병호의 딸이 아니라 그냥 하윤이라는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복순이 증오니 하는 감정보다는 이 순수한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하윤이 자신이 버렸던 그 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 비슷했고 이병호가 키웠다는 것도 설명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윤과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지만 은자의 마음속 의혹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혹시 하윤이 자신이 30여 년 전에 버렸던 그 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이도 비슷했고 이병호가 키웠다는 것도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은 부분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일을 하면서도 은자는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은자 씨, 오늘 좀 이상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동료의 말에 은자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은자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하윤에 대해 생각했어요. 만약 하윤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현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현수가 더 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하윤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현수의 말에 은자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결혼? 네, 내년 봄에 하려고 해요. 하윤이도 동의했고, 이제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해요. 현수는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만약 하윤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현수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엄마, 저희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1년 넘게 사귀면서 서로를 잘 알게 됐고 정말 함께하고 싶어요. 현수의 확고한 의지를 보며 은자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윤이 혹시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하윤이 아버지도 만나야겠네? 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병호를 다시 만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은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네, 하윤이 아버지가 다음 달에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해요. 그때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려고 해요. 현수의 말에 은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병호를 다시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아들과 하윤의 결혼을 승인해야 하는 상황. 만약 하윤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를 일이었어요. 며칠 후 은자는 용기를 내어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윤아,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네, 어머니. 언제든지 좋아요. 혹시 결혼 준비 때문인가요? 하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은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의혹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하윤이 은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어요. 결혼이 확정된 후 더욱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은자는 하윤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하윤의 맑은 눈을 보고 있으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윤아, 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래. 어릴 때 이야기 같은 건 말이야. 어릴 때요? 특별한 건 없는데. 아버지가 혼자 키우셨으니까 좀 외로웠죠. 하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윤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절대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게 있거든요. 뭔데? 제가 정말 아버지의 친딸인지 궁금해요. 어릴 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하윤의 말에 은자의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하윤 스스로도 뭔가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 출생신고 서류를 본 적이 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끔 저를 보실 때 너무 미안해 하시는 표정을 지으세요. 마치 죄를 지은 사람 같은 표정이요. 하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병우가 느끼는 죄책감, 그리고 하윤의 의심, 모든 것이 은자의 추측과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저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하윤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은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만약 잘못된 추측이라면, 그리고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현수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윤아, 혹시 유전자 검사 같은 걸 받아본 적 있어? 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 은자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말했다가는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윤이 돌아간 후 은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이병우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 사람 앞에서 은자는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은자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30여 년 만에 이병우를 다시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가 키운 딸이 혹시 자신의 친딸일지도 모른다는 의혹. 모든 것이 은자를 짓눌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자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해도 헬쑥한 얼굴이 가려지지 않았어요.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그래. 첫 상견례라서 그러시는 거죠? 하윤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수의 말에 은자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분이라니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을 현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하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하윤이 밝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현수 오빠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곧 오실 거예요. 그래, 하윤아. 너도 긴장되겠구나. 은자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이병호였습니다. 30여 년이 흘렀지만 그 걸음걸이와 체형은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키와 어깨선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요. 하윤이 손을 흔들며 아버지를 부르자 이병호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현수와 은자를 보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안녕하세요. 하윤이 아버지 이병호입니다. 이병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은자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명백한 당황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30여 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수 어머니 정은자입니다. 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이병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도 은자를 알아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병호는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현수와 하윤은 두 사람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 모두 앉으세요. 오늘 좋은 날인데 편하게 식사해요. 현수가 밝게 말하며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자와 이병호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은자는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병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하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병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장거리 비행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현수야, 아버지가 피곤하시니까 오늘은 간단히 하자. 은자가 말했지만 이병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현수 어머니와 잠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결혼 준비에 대해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병호의 제안에 은자의 가슴이 쿵 했습니다. 현수와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희는 잠시 로비에서 기다릴게요. 현수와 하윤이 자리를 떠나고 나자 레스토랑에는 은자와 이병호만 남았습니다. 30여 년 만의 재회였지만 기쁨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무거운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은자야. 이병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자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참 오랜만이네요, 이병호 씨. 정말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이병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자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은자야, 옛날 일을 꺼내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은자가 이병호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하윤이가 혹시 제 딸인가요? 이병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은자는 답을 알 수 있었어요. 하윤이는 내 딸이야. 이병호의 고백에 은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때 내가 그 아이를 버렸다고 해서 나는 적어도 살게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유산이라고 속였잖아. 그럼 지금까지 속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제 딸인 줄 알면서.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병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처음엔 임시로 맡은 거였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윤이가 내 딸이 된 거야.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세상에.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이복 남매가 결혼하려고 한다는 걸 아세요? 은자의 절규에 이병호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두 아이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 막아야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은자가 목소리를 높이자 이병호가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손님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은자야, 조용히 해. 아이들이 들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은자의 간절한 물음에 이병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아이들에게. 그 순간 은자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을 말한다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받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병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30여 년 전에 죄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이복 남매가 결혼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그럼 처음부터 왜 그랬어요? 왜 제 딸을 데려갔어요? 왜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어요? 은자의 따지는 목소리에 이병호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해, 은자야. 정말 미안해. 그때 로비에서 기다리던 현수와 하윤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한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셨어요? 은자와 이병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아, 결혼 준비 비용 문제로 조금 얘기했어. 이병호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은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은 아이들에게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상견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현수와 하윤은 두 부모의 이상한 반응을 의아해했지만 첫 만남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자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여 년 전에 버렸던 딸이 이제 자신의 며느리가 될 뻔했다니 이런 잔인한 운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이병호가 은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자야,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해야 해. 만나서 뭘 더 이야기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이 아니야. 하윤이가 내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현수와 하윤이가 이복남매라는 사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해. 이병호의 말에 은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럼 내일 오후에 공원에서 만나요. 다음 날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중년 부부로 보였겠지만 그들 사이에는 30여 년의 원망과 후회가 깊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은자야,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 이병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잖아. 하윤이를 내게 돌려줄 수 있어. 돌려준다고요? 30년을 당신이 키운 아이를 지금 와서 돌려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은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병호는 그런 은자를 바라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은자는 고개를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그때 은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하윤이랑 같이 집에 와 있는데 안 계시네요. 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왔어. 금방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은자는 이병호를 바라봤습니다. 이병호 씨,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지금 당장?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병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은자는 거실에서 다정하게 앉아 있는 현수와 하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들이 곧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현수야, 하윤아, 너희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은자의 진지한 목소리에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요, 엄마? 하윤아, 너는 혹시 내가 입양된 아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수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윤아, 사실은 너는 내 딸이야. 은자의 고백에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자를 바라봤고 현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수야, 하윤이는 내 이복 누나야.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하윤이가 내 아버지가 키운 줄은 정말 몰랐어. 은자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윤은 충격을 받아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그럼 제가 정말 어머니. 그래, 하윤아. 너는 내가 낳은 내 딸이야. 30년 전에 내가 지키지 못해서 보내야 했던 내 딸. 은자의 고백에 하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수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그럼 우리가 이복 남매라는 거예요? 그래, 현수야. 너희는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 남매야. 그 순간 현수와 하윤 사이에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혈육이었다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 동안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현수는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하윤은 충격으로 며칠째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은자 역시 복지관 일을 쉬고 집에서 지내며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예요, 엄마. 현수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현수야. 엄마가 확인했어. 하윤이는 분명히 내 딸이고 너희는 이복 남매가 맞아. 은자의 대답에 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엄마도 정말 모르겠어. 은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정답은 없었거든요. 그때 문득 은자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윤의 출생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은자는 오래된 병원 기록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30여 년 전 기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끝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병원 기록에 따르면 은자가 낳은 딸은 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다른 여성이 낳은 여아가 입양 보내진 기록도 있었어요. 설마, 은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하윤이 자신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급히 이병호에게 연락한 은자는 정확한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이병호 씨,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하윤이가 정말 제 딸인가요? 전화기 너머로 이병호의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어요. 사실은 하윤이는 내 딸이 아니야. 내가 낳은 딸은 정말 어려서 죽었어. 하윤이는 그때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다른 아이야. 은자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고민과 걱정은 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왜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하윤이가 제 딸이라고 했어요? 미안해. 나도 처음엔 내 딸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아이였던 거야. 하지만 이미 내가 키우고 있었고, 이병호의 설명을 들으며 은자는 안도와 동시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겪었던 고통이 모두 무의미한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자는 급히 현수와 하윤을 불렀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현수야, 하윤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이 모이자 은자는 방금 알게 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윤이는 내 딸이 아니야. 네. 현수와 하윤이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전에 두 사람 모두 당황했어요.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내가 낳은 딸은 정말 어려서 세상을 떠났어. 하윤이는 다른 분의 딸이고 이병호 씨가 입양해서 키운 거야. 은자의 설명에 현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저희가 남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남매가 아니야. 그냥 평범한 연인이야. 그 순간 현수와 하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동안 지옥 같았던 시간이 끝난 것이에요. 하지만 하윤아, 너는 여전히 내게 소중한 아이야. 은자가 하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친딸은 아니었지만 지난 몇 달 동안 하윤에게 느꼈던 애정은 진심이었거든요. 어머니, 하윤이 눈물을 흘리며 은자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의 친딸은 정말 어떻게 된 건가요? 은자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엄마의 딸은 하늘나라에 있어. 하지만 하윤이라는 소중한 딸을 새로 얻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로부터 몇 주 후 현수와 하윤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이병호도 참석해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은자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병호가 은자에게 말했습니다. 은자는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이젠 나 당신 탓 안 해요. 당신처럼 안 살 거예요. 복수도 증오도 여기서 끝낼 거예요. 은자의 말에 이병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은자는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수가 자주 봉사 다니던 보육원에서 일하는 강서진이라는 여성이 친엄마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호기심에 서진을 만나본 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진의 나이와 출생 기록이 자신이 잃었던 딸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혹시 서진 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 서진은 정말로 은자의 친딸이었습니다. 30여 년 만에 찾은 진짜 딸이었어요. 엄마, 정말 엄마가 맞나요?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자 역시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 내 딸, 내 소중한 딸. 그렇게 은자는 잃었던 딸을 되찾았고 현수는 하윤과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하윤과 친딸 서진, 그리고 아들 현수, 네 사람이 함께 둘러앉은 식탁에서 은자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복수보다 더 깊은 건 용서였어. 그리고 그 용서가 내 삶을 구원했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은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 속에서도 결국 다시 만난 가족.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어요.